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들어오자마자 뭐 종목을 물어보시나? 나눠가 본데. 원래 나노였어, 이름이? 오, 뭐야, 이거. 이거, 회사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가 아닌데 반도체주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기억에 이거 예전에 친환경 관련주였는데, 거래 정지까지 갔었는데, 새로 인수한 애들이 반도체인가 보죠.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저도. 어, 가끔 이제 그렇게 새롭게 인수한 애들 사업에 따라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스피어가 그렇죠. 이것도 원래 그 원격 진료 관련주였는데 회사가 새롭게 넘어갔고 그 넘어간 애들이 이제 우주항공 사업하는 애들이었고 그걸로 우리 주가 이렇게 갔고 그렇죠. 자,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가 뭐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시장 얘기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종목? 기존 종목? 기존 종목을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내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문자반은 이게 막 포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종목씩을 드리고 매매를 하는 거라 딱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제 가입하셨으면 어제 기준부터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때마침 어제 산 게 오늘 그래도 세잖아요. 예, 어제 산 게 그래도 오늘 세니까 일부 익절하시면서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일단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 이건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 아침에 하던 얘기인데, 보시면, 좀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전쟁 리스크가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겁니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기조로 가야 된다. 이러면 요거는 리스크입니다. 딱 이거 하나가 리스크예요. 전쟁의 리스크는. 나머지는 저는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대신 이 리스크가 생기면 이거는 유동성 랠리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럼 전쟁 관련돼서 뭘 봐야 되냐. 전 테마주는 차라리 그냥 보지 말자고 하는 주의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시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보지 말자, 차라리. 대신 방산주는 봐야 된다. 왜냐면 미국의 그 NDS라고, 신국방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NDS라고 불러요. 뭐, 내셔널 디펜스 시스템 뭐 이런 걸 겁니다. 네. 요 신국방 전략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전쟁 때문에 좋아진다기보다도. 그래서 방산주는 사실은 오히려 어차피 좋아질 sek터가 전쟁 때문에 더 관심까지 받아버리는 뭐 그런 구조인 거고. 그리고 전쟁 이슈라는 건 원래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죠. 이건 뭐 늘상 그래 왔던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전쟁 관련돼서는 저는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은 전쟁이 가져다 준 변동성이 맞죠. 지금 당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겠죠. 이게 둔감해진다는 게 이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자는 오는데 어제 코어롱티 주지는 않았네요. 종목을 그냥 공개를 하시는구나 역시. 근데 어떻게 하셨죠? 왜 그러지? 왜 안 갔을까요? 뭐
그 뭐 스팸에 무슨 키워드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목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미치겠네 진짜. 종목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코땡땡이라고 하든가. 일단 제가 지금 보니까 내일의 태양님은 정혜원이신가 보다. 방송에선 얘기를 들으니까 예,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 것 같은데 예, 뭐 코티 좋아요. 네, 사실 코롱티 슈인진 제가 여러분께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래요. 뭐 이거는 네. 자, 시장 얘기 할게요. 저 이제 여러분 지금 시장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제 결론이에요. 제 결론은 코스닥 신고가 갈 거라고 봅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신고가 갈 거로 저는 사실 판단을 하고요. 단 제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변동성인데 이게 전쟁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이라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변수예요. 그러면 결론은 되게 심플한데 빠지면 사면 돼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지금 딱 제가 딱 그 고민이에요. 지금 제가 딱 그 고민이에요. 빵빵님은 계속 저 얘기를 하시던데 왜 먹은 거는 생각을 안 하실까? 문자반 아까 그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문자를 드렸어요. 일단 드렸는데 아까 문자가 갔을 거예요. 좀 긴 문자가. 저는 오늘 오후장에 살 생각이에요. 오후장에 살 생각인 게 오르면 이 고민이 돼서 따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럼 제가 왜 코스닥이 신고가를 갈 것이라고 지금 보냐면 일단 정책 이슈가 저는 제일 큽니다. 정책 이슈가 제일 크고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 얘기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주에 액티브 펀드가 설정이 돼요. 3월 11일 날. 그러니까 삼성자산하고 그 타임폴리오에서 설정이 되거든요. 심지어 수익 실현하라고 한 종목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지금 더 날아간 것도 꽤 돼요. 예, 그런 건 또 팔았겠지 뭐. 여튼 지금은 자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할게요. 요 다음 주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자산하고 타임폴리오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설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뭘 사는 거냐면 몰라요. 그냥 코스닥 시장 내의 종목을 매니저가 무작위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은 보면 이제 150,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추종한다면 코스닥 시총 150위 내에서 종목을 사고 사실 그 중에 상당수는 1위부터 20위 내에서 대부분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액티브 펀드는 좀 특이한 게 그냥 아무거나 사도 상관이 없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기관이잖아요. 기관 수급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사죠. 외국인이 사실 오늘은 수급이 그닥 좋진 않아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엄청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기관까지 여기 기관도 단순하게 요 금투 개인들의 지수 ETF 때문에 추정되는 요 돈 말고 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돈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연속적으로.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자, 여튼, 그래서, 시장 자체는, 시장 자체는, 오늘 수급은 별로예요. 오늘 수급은 별론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에 저는 지수가 강하게 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봐요. 변수는 그냥 딱 변동성입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번 한번 쳐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1일날 장중에 살 수 있는 건가요?는 뭐예요? 아, ETF를 만약 그 ETF를 사고 싶다면 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걔네가 뭘 사는지가 저는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그 ETF에서 뭘 주로 담는지가 중요할 거고, 아마 그날 막상 되면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나오겠죠. 자, 코스닥 지수 얘기를 좀 할게요.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어제 오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오후에 이미 메꾸기는 했어요. 어제 제가 오전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오전에 한 이 정도에 있었나? 여기는 무조건 갈 거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 갭자리 무조건 메꾼다고. 근데 어제 바로 메꿔버리긴 했어요. 장중에 오후에 더 올라가 버렸죠, 코스닥이. 그리고 오늘도 또 시도를 했어요. 사실 지수가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요 레벨 위에서 놀면은 신고가는 언제든지 돌파가 될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수가 이 위에서 놀면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건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예요. 이 말도 이해는 되시죠? 이 자리가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이게 좀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저는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인데 1, 2주 내로 그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수의 숫자로 확인을 하시려면 이 위에서 노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략 레벨이 11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1140에서 1150 요 정도 레벨인데 요 정도 레벨 위에서 안착하는 그림이라면 이제 신고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정도 레벨은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오늘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오후에 하는 게 역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오늘 기존에 이거 하락할 때 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 일부는 저는 오늘 오전부터 좀 파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일부는 막 급하게까지 팔 필요는 없고 나는 이 변동성도 견뎠는데 나 변동성 다 참아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홀딩도 가능. 나는 어떤 변동성이 와도 참아낼 수 있어. 신고가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홀딩 가능인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딱 일부 파는 게 오늘 제일 좋은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 정도의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은 팔았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근데 저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해 보여서 사실은 어제는 계속 홀딩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딱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볼게요. 예. 근데 지수가 좀 또 계속 내려오네. 여기서 좀 버텨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막 밀리지만 않고. 자, 그리고 거래소는 당분간 박스예요. 거래소는 박스입니다. 그냥. 저는 거래소는 박스로 봐요. 거래소는 계속 비중 줄이는 걸. 뭐, 그렇다기보다는
거래소는 박스, 코스닥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코스닥에 집중해야죠. 지금 코스닥에 집중 안 하면 언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지금 집중해야죠. 이 정책 이슈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참 애매한 게 코스닥이 좀 치고 가려고 하니까 폼 잡으니까 전쟁이 나네. 참. 오늘 반도체도 사실 약간 그런데 지금 아까보다 많이들 내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심텍 10% 넘었었는데 11% 갔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삼전하이닉스는 마이너스죠. 삼전하이닉스 마이너스인데 소부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센 것들이 좀 꽤 있잖아요. 딱 이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이. 거래소보단 코스닥. 근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거래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개인들은 다 거래소로 가고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얼마나 산 거야 이게. 진짜 많이 샀거든요 개인들이. 매일 몇 조 단위로 쓸어 담고 있어요 거래소를. 코스닥은요 오늘은 사는데 사실 조 단위로 계속 팔고 있었어요. 오늘 2천억 사고 있고.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수급이 완전 달라요. 자, 코스닥 음전했네. 코스닥이 음전을 했네요. 지금 또 전쟁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방산 쪽, 퍼스텍, 빅텍, 스페코, 휴니드, 한일단조. 방산 쪽인데, 석유 쪽은 못 가지만 방산 쪽이 움직이네요. 하나 시스템, 에너지 넥스원, i3 시스템. 근데 이제 전쟁 관련주는 확실히 방산 쪽은 그래도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방산 쪽은 전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천주도 많이 내려오네. 아이고. 시장 변동성이 참 크죠. 방송만 나오면 코스닥 밸류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 이제 그분의 신념인 거죠. 비싸긴 해요. 제가 언제 코스닥이 싸다고 하나요? 코스닥은 싸지 않아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가치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가. 근데 잠깐만요. 이거를 밸류에이션 한다는 게 가치를 매기는 건데, 가치를 매긴다는 건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인데, 그러면 뭐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비싸다.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냥 그런 겁니다. 코스닥이 뭐 밸류에이션으로 가나? 자, 지금 지수가 음전했죠. 근데 사실 오늘은 수급이 별로예요. 아까 좀 코스닥 싹 올라올 때도 제가 회원방에서도 지나가는 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지?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수급이 오늘은 아침부터 없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시작하자마자 위로 확 쏴버렸잖아요. 유동성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진 않으나 거기에 너무 비중을 실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트럼프가 유가 잡는다고 했죠. 맞아요. 어제 그 말을 해가지고 어제 미시장이 막판에 반등했거든요. 그 미시장 막판 반등의 요인 중에 저게 되게 큽니다. 트럼프가 유가를 잡는다고 했죠. 조만간 뭐 발표한대. 그래서 좀 반등을 한 건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중간 선거가 제일 중요한 아저씨잖아요, 그 아저씨는. 근데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도 안 좋아요. 또 괜히 자꾸 전쟁 일으켜가지고 여론이 안 좋단 말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게 혹시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니까,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올라버리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무조건 떨어지죠. 그 양반 당연히 잡고 싶을 겁니다. 유가를. 어쩔 수 없죠. 관련된 멘트들은 계속 나오겠죠.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코스닥을 봐야 돼요. 코스닥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종목들 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근데 지금 또 지수 내려오죠.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쉽진 않아요. 확실히 어려워요. 어려운 시작입니다. 아침에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했는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빠져. 엄청 빨리 빠지네. 이놈의 전쟁이 뭐라고. 주말에 종전이요? 종전이 되려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변동성 나 다 감내할 자신이 있다. 홀딩 가능. 근데 벌써 이제 조금 떨어지면 벌써 생각이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부 팔으라고, 아침에 일부 팔으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 장을 좋게는 봐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 간다는데 왜 물량을 좀 줄이라고 할까? 변동성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튈지를 모르겠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안 하시려면 코스닥이 아까 얘기한 그 지수 위에서 움직이면, 쉽게 얘기하면 1140, 1150 레벨 위에서 하루 한 2, 3일 움직이는 그림 나오면 변동성 걱정 그때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언제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목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냐고요? 예, 안 해드릴게요. 그걸 그렇게 원하시면 안 해드리면 되지. 저는 안 하면 편하죠. 저는 안 하면 편합니다. 예, 종목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종목 얘기 안 할게요. 시황 얘기하고 섹터 얘기만 할게요. 그게 훨씬 편해요, 저도. 자, 한번 봅시다, 시장. 예, 지금 1107인데 9포인트 빠졌네. 조금 분봉으로 보면 조금 각도가 세겠다. 그쵸, 1분봉으로 보니까. 10시부터 지금 또 내려오네. 5분. 그 밑에서 어디서 맞춰주느냐인데. 1100, 1100, 1090. 이 정도에서 맞춰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예 안 해. 종목이 안 할래. 짜증나. 안 할래.
안 할래. 와, 삼전 닉스 5%씩 빠졌네요. 하나에어로 방산 또 낙폭이 커집니다. 아유, 빠진 거 너무 많다.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네요. 아유, 어렵다, 어려워. 자, 신규 매수는 오후에나 합시다. 오장 반등이 불가능하진 않은데, 응? 불가능하진 않는데, 싸우지도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부탁을 했잖아요. 예전도 아니야. 몇 번씩 부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자면, 뭐, 그, 종목들이 연일 급등할 때, 급등할 때, 너무 막 신처럼 떠받들어주고 막 이런, 감사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대신, 조금 힘들 때, 좀, 너무 이렇게 잡아먹듯이 그것만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벌써부터 이러잖아. 아, 근데 원래 이런 게 너무 뻔해가지고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맞아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분명히 이런 볼멘 소리 나온다니까, 이제. 볼멘 소리 나와요. 이거 코스닥이 신고가는 가야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종목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아유,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자, 지금 지수 더 내려갑니다. 22포인트 빠졌고요. 좀 아쉽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만약에 좀 메이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을 받쳐주는 그림이었으면 아니랬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올라갈 때 지수만 올랐지 수급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바로, 야, 그럼 왜 이렇게 개인들 콜을 또 많이 사냐, 얘네들은. 왜 이렇게 콜을 많이 살까요? 벌써 100억 샀네, 또. 지금 다음 주 동시만기도 있는데, 개인들이 좀 매매를 이상하게 한다, 지금 옵션을. 오늘 장이요. 오늘 장은, 잠깐만요. 제가 먼저 뭐라고 보냈나? 근데 저는 시황 얘기는 이미 다 했는데, 전 시황 얘기는 다 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오전에 문자 보낸 내용 앞부분인데, 그냥 이 생각 그대로라니까. 제가 아까 구구절절 얘기한 게 다 이 내용이에요. 그냥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이란발 변동성 장세를 계기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 주부터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수급 개선 이슈가 추가로 대기하고 있다. 단, 이때가 1147인가 이랬거든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1150포인트 부근을 넘나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 반등을 논하기도 만만치 않다. 결론은 너무 급하게 주식을 막 팔 필요는 없으나, 아이고
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팔라는 얘기죠.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되겠다. 그 이유는 변동성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지금 시장에 이 변동성을 누가 감히 알겠어요? 모르는 거 아닌가, 이거? 아, 나 진짜 오늘 좀 짜증나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늘 3월 6일이죠? 오케이. 아, 술 땡긴다, 술 땡겨. 커피나 마셔야지. 아유. 종목 얘기를 안 하려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자, 그냥 한번 두들겨 봅시다, 그냥. 태호 이런 건 다 올라왔더라. 이거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보는 겁니다. 볼 순 있잖아요. 그쵸? 얘가 어제 많이 올랐지? CIS가 잘 가더라. 아, 이거 추천주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네. 현대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미치겠네. 제가 원래, 여러분, 제가 표정 관리도 원래 잘 못하고 좀, 이게 뭐지? 이게, 그, 기분이, 표정이 확확 드러나는 스타일이라,
지금도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 더워요. 지금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 지금. 문 열어야겠다. 아우 씨. 보자, 천천히 보자. 신택. 요즘 올릭스는 미쳤던데 이거. 아, 보세요. 이제 다음 주 신고가 갈 겁니다. 빠르면. 봅시다, 한번.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코스닥 신고가 가 있을 거고. 물론, 모든 종목이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조금 오르겠죠, 뭐. 근데 막 대다수의 종목들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올 거고. 손절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럴 때 또 분할로 하세요, 분할로. 분할로.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다 이런 거 아닌가, 원래? 지금 코스닥인데. 제가 어제는 주식 팔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한 요때쯤에 이제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좀 줄이라고. 조금만 줄여도 조금 줄이라고. 이유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막 설명을 했는데. 팔으라고 했다고 뭐라고 해. 빠지면은, 아, 잘 팔았네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거, 근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하기 싫어, 안 팔아도 돼요. 어차피 올라오긴 할 거니까. 근데 저는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동성. 변동성이 아직은 살아있는 장이라,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요만큼 가지고도 이런데, 만약에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 봐요. 아이씨,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또 나오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구구절절 설명을 막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아마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시고 신이고 제가 섹터 얘기는 별의별 다 나온다. 휘둘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생기고 이제 종목 얘기하지 말라는 분 있고 종목 얘기 하라는 분도 있고 왜 전문가를 왜 괴롭히냐는 분도 있고 막 중구난방 난리가 났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다 제 탓.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섹터가 저는 뭘로 보이냐면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번 반등장에서도 제일 세다는 건 다 느끼실 거예요. 소부장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꼭 봐야 되는 게 바이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바이오 하면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것들 제가 좋게 보는 바이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좋게 보는 바이오가 뭐예요? 다시 한번 또 읊으면 에이프릴, 뭐 D&D, 오름테라, 티슈진 이거 4개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전부터 얘기한 것들도 많지만 최근에 얘기한 건 아마 이거 4개일 거고요. 이 중에 현재가 기준으로 100% 이상 오를 만한 거? 전 2개는 될 것 같아요. 잠깐. 종목 얘기인가? 이거 원래 했던 거잖아요. 예. 전 이 중에 100% 이상 오를 만한 게 요 4개 중에 2개는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내로. 길게도 아니야. 3개월 내로.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바이오는 아시잖아요. 가면 엄청 세게 가는 거. 임박한 것 같은데, 바이오는 진짜 그 쏘는 게. 바이오는 쏘기 임박해 있어요. 여튼 아무튼 바이오는 그런 지금 매력이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역시 반도체구나, 아닙니까? 네, 반도체 맞아요. 네,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또 올라오네, 잠깐만요. 종목을 조금 일찍 살까, 그냥?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긴 해서. 미리 쳐놔야겠다, 이거. 잠깐만요. 내용까지 치려니까 좀 시간 걸리네. 자, 반도체 많이 오른 게 뭐야? 오늘 신규 상장주 있구나. 에코프로는 오늘 머티가 좀 세네요. 에코프로 머티. 테크인은 기간이 계속 사더니 퀄테스트 이슈가 어제 있었죠? 통과 이슈. 알고 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삼칠사님은 또 누구야? 또 뭐라고 또 했어요?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진짜? 아우, 내가 진짜, 씨. 아, 대박 종목 지금 몇 개를 줬는데, 아우, 나 진짜 너무 화나는데,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종목 얘기 하고 싶으면 하라고, 휘둘리지 말라고. 제가 휘둘려서 지금 종목 얘기 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나서, 응?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내가 DSC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
이렇게 날라가도 나 이거 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건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어? 에이프릴 바이오 내가 만 얼마부터 사라고 했지 이거. 왜 이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진짜 짜증나네. 아이 최근에 커스텍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여기서? 왜 이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아유 진짜 안해. 자, 시장 얘기나 그냥 할래. 아니 안 억울하겠냐고 진짜. 아 진짜. 아 열받네 진짜. 뭐라 내 맘대로 할래. 내 방송이야. 내 맘대로 할래. 자 코스닥 보합이에요. 예, 코스닥 보합 거래소 130포인트 하락. 코스닥 보합인데 등락빈 별로일 것 같은데 예, 하락이 1100개네. 뭐 등락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조용히 회의만 하고 올라가고 오늘 와우넷 무슨 뭐 회의가 있어요. 이따가 장 끝나고 무슨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들으러 이따 방송국을 가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나 잽싸 집에 올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10시 48분인데 11시 반까지 이걸 어떻게 하나. 아, 그 오늘은 개인 유튜브 할게요. 제가 어제 개인 유튜브를 못했는데 어제 조금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 좀 공지도 못하고 개인 유튜브를 하도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는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었고, 그래서 이따가는 개인 유튜브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들 뭐 사나 볼까? 고영을 사네. 고영 CS 파두. 야, 파두는 참. 전화해보게 됐어요. 헥토도 신고가죠? G2G, 헥토, 리브스메드. 내일의 태양님은 내일의 태양님 그 와우넷 대화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문자가 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문자가 거부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번 봅시다. 그럼 100% 이건 스팸이거든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걸린 게 아니라. 네,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한 분도 문자가 안 가게끔 못 가게끔 막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100% 통신사니까 특정 키워드가 스팸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거를 푸셔야 됩니다. 그거 푸셔야 돼요. 지금 이게 오늘 같이 지금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들인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나노도 여기 있네.
나 나노는 좀 주말에 공부 좀 해봐야겠다. 저거 뭐 회사가 많이 좋아졌나 보죠? 회사가 완전 바뀌었네. 다른 회사가 돼 있네.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이 덜어 있어요. 나노 같은 류에 이제 회사가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린. 최근에 또 대표적인 게 시즈메드. 이거 참 추천주 아니 추천주 아닙니다. 아, 시즈메드템 이거 맞나? 요런 것도 회사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거래 정지 됐었지. 이게 주인 바뀌고 괜찮은 펄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건 이제 중국 회사인데 GRT 이것도 잘 가고. 그리고 지수는 오늘 많이만 안 밀리면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아직 매수 유지 중입니다. 적어놔야겠다. 오이 솔루션도 지금 신고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반등이요. 딱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그냥 팩트는 딱 기술적 반등의 영역까지거든요. 지금까지의 반등은 코스닥. 저는 코스피를 보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코스닥만 봐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도 여기서는 또 잡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자리만 잘 잡으면 신고가 가는 그림으로 넘어갈 겁니다. 바로. 근데 딱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한 수준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막 치고 가는 그림까지는 아니니까 지금은 아마 신고가 종목들이 더 셀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 있던 혹은 막 신고가를 넘나들고 있었던 종목들 얘네들이 올라올 때 좀 세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한 레벨만 더 올라가면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좀 더 달라지겠죠. 꼭 신고가 종목 아니어도. 아 근데 심택이 오늘 진짜 세긴 세네. 대덕전자 심택 대덕전자 대덕전자가 낫다.
심택 대덕전자. 좀 싼 거 살려면 심택, 그냥 센 거 살려면 대덕전자. 아우 추워. 4시. 열이 식혔나봐. 식었나봐 이제. 추워. 나왔습니다. 예스티는 혹시 어떻게 됐나? 아이고 예스티. 그것도 신고가 레벨이구나. 오늘은 빠졌네. 쟤도 잘 올라오네. 잠깐만 얼마야? 내가 너무 말을 안 하나? 말을 좀 아낄게요. 말을 안 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중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열받아서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끼려는 것 뿐인 거고. 아, 비나텍은 뭐 끝이 없네. 근데 지금 개별 종목들 차트 돌려보다 보면 좀 각양각색인데 차트가 깨져 있는 것도 있고 깨졌다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돌려낸 것도 있고 그냥 무난무난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종목은 무난무난한 종목이에요. 시장이 급락을 했어도 오히려 그 급락해서 빠졌을 때가 마치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차트들, 그런 게 제일 좋은 종목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에이프릴바이오도 이런 데가 다 매수 포인트인데 시장이 급락해서 준 거잖아요. 급락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줬겠지. 그래서 리버스 매드 이런 거는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휩소가 한번 나온 케이스. 급락 안 했으면 이 가격까지 오질 않았을 거예요, 절대. 하여튼 막 그러지고 좀 나뉩니다, 종목들이. 뭐 그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신규주 한번 보자. S팀. K뱅크 S팀. 좀 신규주도 안 보고 있었네.
셀비오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PIM 얘도 신고가죠. 와. 근데 말을 좀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 할 말이 그러니까 별로 없어지는데요, 확실히. 왜냐면 지금 시장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변동성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 그대로 변동성인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자리는 잘 잡아놨어요. 지금 보면 예, 코스닥이 이 정도 자리 일단 오늘 요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변동성도 줄인 거고 그리고 수급이 그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팔을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낸다라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오늘 개인들이 좀 코를 많이 사기는 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최근 급락할 때 개인들은 계속 코를 팔고 있었고 사실 개인들은 푸세에 몰려갔고 특히 3월 4일날 제 역대급이었잖아요. 850억. 그리고 어제 또 역대급 급반등이 나왔죠. 결국은 개인들 품매수를 죽이는 과정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오늘 거래소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땐 풋 별로 안 올랐을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볼이 너무 높아서 한번 보면 풋 한 600 볼까? 네. 거래소가 100포인트, 104포인트 빠졌는데 풋이 지금 몇 프로 올랐나요? 2% 오르지 않았나요? 이게 뭐야 이게? 100포인트 빠졌는데 2% 올랐어요. 강보합이에요, 강보합. 풋이. 그러니까 웬만큼 빠져도 풋이 안 올라갈 거라고요, 제 말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웬만큼 지수가 빠지는 거 가지고는 풋이 못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만 많으면 진짜 양매도하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시황이에요. 양매도하기에. 뭐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옵션이 지금 오동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엄청 비싸거든요. 양매도하기 딱 좋아요. 아마 그릭스를 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그러니까 저도 옵션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본 지가 꽤 됐거든요. 옵션 거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황이 급락을 해버리면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 쪽 좀 볼 줄 알면 좋죠. 뭔가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 지수가 813이니까 810 이거 봐 벌써 양압이 많이 줄었어요.
35, 30, 65 정도 되잖아요. 65 정도 되는데 이거 이틀 전에 양압 100이었던 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양압이라는 게 풋 프리미엄하고 콜 프리미엄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콜은 박살나고 풋은 못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죽인다니까요. 옵션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 35, 29.75, 그럼 한 65 정도 되는 거잖아요. 812, 15, 여기로 가면 한 60 정도 되네. 지금 814니까 15를 봐야겠네. 30.5, 31.4, 62 정도 되잖아요. 62. 이게 불과 이틀 전에 양압이 몇이었어요? 거의 100이었어요. 그러면 양압 프리미엄만 38이 빠진 거라고요. 이틀 만에. 이건 0으로 수렴하거든요. 이 프리미엄.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도 비싸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되게 비싼 합이에요. 양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엄청 비싸다고요. 뭐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요. 지금 만기가 다음 주인데. 그 말은 옵션 매수를 하면 바보거든요, 지금은. 근데 개인들은 계속 옵션 매수를 하네. 왜 저렇게 매매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네, 오늘은 또 거꾸로 콜 사고 앉아있어. 거품이 심하죠. 그러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돈만 많으면 양매도라니까 지금 무조건. 근데 개인들이 자꾸 옵션을 매수를 해요. 그럼 오늘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장이 빠지면 풋은 안 올라가고 콜은 박살나고, 여기 또 장이 오르면 콜은 안 올라가고 풋이 박살날 겁니다. 결국은 둘 다 박살나요. G2G도 참 꾸준하네. 좋네요. 종목들 좀 보자 이제. 좀 들고 가려고 샀다가 와장창 물린 거 다 올라왔네. 하나. 그러면 벌써 신고 가겠다, 저런 거는. 파생? 파생이 어렵나? 예, 저도 봤어요. 예. DI. DI 잘 오르네요. 0.74%. 예. 자, 뭐 저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옵션 그릭스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괜히 또 이거 옵션 알려드려 봐야 괜히 또 옵션 하실라. 옵션 하지 마세요. 파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 완전 달코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 파생이에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의 리그인데 함부로. 이게 시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전 좋다고 보거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하나 더 늘려가기 위해서 내가 간단한 파생을 볼 줄 알면 좋죠. 근데 이건 뭐냐, 이게 뭔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거였냐면, 여기 보면 뭐 B 어쩌고저쩌고 막 종목 코드가 있는데, 이게 뭐
만기 이런 거고, 요 뒤에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요게 3월 만기 26년, 그다음 B01, 요게 이제 아마 조모 코드 이런 걸 텐데, 요 뒤에 세 개만 보시면 812죠. 요거는 815, 817.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5, 0 단위는 점 0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817은 얘는 뭐냐면 817.5예요. 정확하게는. 그다음 820, 822.5, 25, 27.5 이렇게 2.5 단위로 나오거든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선물과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 단위로 이렇게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콜은 뭐냐면, 다 콜이 올라가야 좋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820 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수가 820 이상 돼야, 820 위로 올라가야 가치라는 게 생겨요. 내재 가치가 생기죠. 근데 지금 820이 27.35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820이 820만 넘어서도 안 되고 847.35는 돼야 본전이에요. 지금 사면 만기날 847.35가 돼야 본전이라고요. 이 가격이 유지가 돼요. 이건 다 지금 시간 가치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가치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풋 쪽도 마찬가지. 820 풋이다. 그러면 820보다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데, 지금 34.15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820보다 34.15만큼 내려가야 본전이에요. 이걸 다 내재 가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몇 시 가야 돼요? 790 이하 800, 780 한 6, 5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전인데.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하도 급등락을 하니까 저렇게 비싸졌을 거예요. 하도 급등락을 하니까. 근데 계속 뭐 급등락 하겠습니까? 변동성 점점 잦아들 텐데, 원래. 변동성은 이제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뭐 딴 것보다 그러니까 주식에 적용하시려면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생도 보고 뭐 미국 지수도 보고 대부분은 언제 보냐면, 그 파생이 됐든 미증시가 됐든 유가가 됐든 환율이 됐든, 우리가 원래 유가, 환율, 금리, 우리가 국채금리로 많이 보잖아요. 미 국채금리 많이 보는데, 이거 세 개를 뭐라고 하죠? 3대 매크로라고 한단 말이죠. 3대 매크로 지수 지표예요, 이게. 유가, 환율, 금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기타 에쿼티 여러 자산들의 영향을 두루두루 주는 지표들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이 좋으면 종목 위주로 보고 뭐 살지 보는 거죠, 계속. 장이 나쁘면 다 꺼내봅니다. 이제 꺼내봐요. 참고할 만한 것들을, 들과 뉴스, 이슈 이런 거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파생도 열어보는 거고, 미증시도 열어보고, 다른 나라 증시도 한번 봤다가, 유가도 봤다가, 환율도 봤다가, 금리도 봤다가, 지표까지도 체크해요. 지표 발표 막 하잖아요. CPI, 뭐 PPI. 예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엔 CPI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다, 예, 그 9시 반에 그거 발표할 때만 기다리고 있고. 왜? 장이 나쁘니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장이 나쁘면 보는 건데, 파생에서는 장이 나쁘니까 볼 때 파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풋에 몰려가면, 아, 지금 너무, 그리고 보통 이 시점이요. 개인들이 풋에 몰려가는 이 시점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견디기가 힘든 시점이긴 하거든요, 대부분이. 심지어 이래놓고 하루 더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아, 조만간 급반등 나오겠구나. 이거는 거의 뭐 100%예요. 음. 음. 아, 그 5종목은
이제 지수는 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보고 있는지는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줄이라는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줄이라고 계속 올라오는 족족. 어차피 또 지수가 또 올라오면 또 더 올라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여튼 개인들이 이렇게 푸세 몰려가면 조만간 바닥이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도 보여줬잖아요. 저지표는 거의도 아니에요. 무조건 맞아요. 그 우리나라 시장은 참 묘한 게 개인들이 파생해서 대박 나는 꼴을 절대 안 만들어줘요. 절대 안 만들어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코스닥 한 1500 갈 거예요. 지수 1500 가면 뭐 안 가는 종목들도 올라가겠지. 가는 종목은 더 많이 가고. 그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올라옵니다. 어차피 올라오고 그 변동성 있잖아요. 변동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민하면 뭐 답이 나오나?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왜 괜히 머리만 아프지?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요. 변동성이 언제 어떻게 튈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쟁 때문에 움직이는 변동성을. 파생해서 성공한 사람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파생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파생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독해야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파생은. 파생하지 마세요. 제가 파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파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파생은 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따라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저게 왜 어렵냐면요,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요. 변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파생은 매일매일이 저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파생은 매일매일이 그 극심한 변동성과 극심한 레버리지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니까요. 이론상 내가 그 나름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립이 돼 있더라도 그래도 쉽지 않은 게 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식시장이 왜 어려운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어렵습니다. 모든 게. 변동성이 낮아야 좀 쉽죠. 좀 무던하게 갈 수가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개별 종목들도 막 급등락하면서 움직이는 거 말고 계속 완만하게 가는 게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계속 물량을 소화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 물량, 그 수급 주체들 자체가 급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변동성이 낮으면.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원래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거.
바이오솔루션 이것도 차트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이 어려운 장에 그래도 모양이 꽤 좋게 돌아 나오고 있죠. 지수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1132까지 왔네요. 또 1140에서 50레벨 거기 안착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숫자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1140에서 50 거기 안착하면 그럼 이제 신고가로 가는 그림으로 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C는 컨디션 1140에 1150까지 안착하는 그림이면 그럼 신고가로 갑니다. 이거. 코모티 이번 장 이렇게 꺾인 게 많아서 지금 LNF가 LG엔솔을 그 아침에 나온 뉴스가 그거예요. 제가 사실 LNF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호재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뉴스에 나오겠네. 시간에부터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LG화학 양극재가 아니라 저 뭐야 얘 LNF 양극재를 쓴다. 테슬라 납품할 때. 그래서 올라갔다. 저번에 테슬라랑 또 계약 취소돼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상쇄가 되겠네. 당연히 호재죠. 그냥 그 내용인데요. LG 엔솔이 깐다는 거죠. LNF 걸 쓴다는 거예요. LG 엔솔이. LG 엔솔이 보고 있어요, 종목. 잘 가고 있어요. 저거 신고가 갈 것 같은 잠깐만요. 신고가 코앞이죠. 봅시다. 봅시다. 그냥 좀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빼고는 일단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잠깐만요. 자, 한 25분 됐다. 아우, 나 오늘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그랬는데 5분만 버티면 되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좀. 사실 뭐제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는데 좀 적당히들 좀 뭐라고 하십시오. 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뭐 사서 올라갔다 뭐 추천해서 올라갔다 자랑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착해서 자랑 안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내가 착해가지고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 자랑 별로 안 할 테니까, 좀 힘들 때 좀 적당히들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여지 없잖아, 지금. 아유. 이럴 거면, 나도, 뭐야, 잘 될 때 자랑 드립다 하고 이래야지, 뭐. 아, 나 그게 힘들어요, 제발. 이거, 무방이잖아요, 여러분. 무방이잖아요, 이거. 아, 제가 이럴 것 같았다니까. 아휴. 제발 제 의욕을 좀 꺾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제 의욕이 확 사라져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지금도 시간 언제 가나 이러고 계속 시계만 보고 있고. 뭐라도 저한테 빼먹어야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응?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저한테 빼먹는 게 낫잖아. 그거 자꾸, 공치사 해봐야 의미 없고 다 지난 일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 뭐라도 빼먹는 게 나으니, 최대한 저를 이용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를 자꾸 자극시키면 그게 이용이 됩니까, 그게? 나도 사람인데. 안 그런가요? 우쭈쭈 해줘야 이용을 하지. 저를 이용하라니까요. 왜? 자, 여튼 지금 뭐 한 2, 3분 남았는데 지금 어쨌든 지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수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신고가를 갈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이날 오후에 돌릴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오후에 돌렸으면 좋겠는데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대신 내일 돌릴 확률은 90%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시황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다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왜 물량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건 계속 얘기를 드렸죠. 네. 신고가를 가는 것과 그 사이에 변동성이 생기는 건 좀 다른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주식 매도는 지금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 못하는 변동성이란 변수가 발생을 해도 어차피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저는. 현재로선 저는 제 시황과는 이래요. 그리고 신고가를 뭐 길게도 아니에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주식을 급하게 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하게 팔 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 오늘은 방송할 거예요. 어제는 그 개인 사정이 있었고, 이제 애기 관련 개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도 못하고 급하게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할 겁니다. 자, 드디어 끝났다. 주말이다. 나 주말이 너무 좋아요. 계속 주말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월요일날 뵐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개인 유튜브에서 잠시 후 시작할게요. 35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